안녕하세요. 에픽TV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서 실비보험의 등장과 함께 관심이 많아진 기능 코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코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보다는 이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기능 코 성형에서 이 부분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능 코 성형이란 코에 숨쉬는 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숨쉬기가 힘든데 이 부분을 개선하면서 코 성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능 코 성형에서 기능, 이 부분은 결국 비염 수술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비염은 알러젠이라는 외부 물질에 대해서 코의 점막이 이상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코막힘,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비염 수술이라고 칭하는 부분은 이 비염 자체라는 부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염이 생겨서 코가 막혔을 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코가 덜 막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염 수술을 하고 나면 저 비염이 없어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비염은 그대로 있고요. 대신 덜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콧물 같은 증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 약은 추가로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능 코 성형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비염 수술과 코 성형을 같이 할까요? 따로 할까요? 혹은 어떤 걸 먼저 하면 좋아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비염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코 성형을 진행하는 경우 이제 비염 수술을 진행하면서 비중격 연골을 일부 채취를 해서 없어진 상태가 있는데요. 코 성형에 되게 중요한 재료인 비중격 연골이 없는 상태에서 코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연골을 밖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왕 두 가지 수술을 할 거면 동시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의 케이스는 코 성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코가 막혀서 비염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염 수술할 때 혹시 잘못 건드려서 코의 모양이 바뀔까봐 충분히 비염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도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는 기능 코 성형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중격 교정술인데요.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비중격 교정술이라고 하면 나는 휘어있는 비중격이 똑바로 펴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휘어진 비중격을 일부는 펴기는 하지만 이거를 쫙 펴는 수술이 아니고요. 비중격 교정술은 비중격 일부가 두꺼워서 코에 숨쉬는 길을 막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부 제거해서 코에 숨쉬는 길을 넓히는 수술을 비중격 교정술이라고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의 코 성형의 중요한 재료인 비중격 연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코 성형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하비갑계 점막하 절제술입니다. 코가 있으면 이제 코에 코뼈가 있고요. 가운데 비중격이 있고요. 하비갑계는 그 코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숨쉬는 길에서 비중격이 휘어서 코에 숨쉬는 길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하비갑계가 선천적으로 크던지 혹은 비염 때문에 후천적으로 커져서 코에 숨쉬는 길을 막는 경우가 사실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면 코에 숨쉬는 길이 많이 넓어져서 숨쉬는 걸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수술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아예 하비갑계를 절제를 해서 시원하게 넓혀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회복 시간도 좀 있을 수 있고 수술 후에 코피가 많이 날 수 있어서 지금은 코 점막의 고주파를 이용해서 코 점막의 수축을 유도해서 하비갑계의 부피를 줄여주는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비밸브 재건술입니다. 비밸브 재건술은 비밸브 협착증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수술인데요. 비밸브 협착증이란 저희가 숨을 크게 쉬었을 때 콧망울 부분이 아니라 콧대 중간 부분, 이 부분이 함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숨을 크게 쉴 경우 숨이 잘 안 쉬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수술이고요. 모든 비염 환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있지는 않고 일부 환자분들에게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 비밸브, 특히 내측 비밸브를 강화시켜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수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중간에 연골을 이렇게 덧대줘서 비밸브를 강화시켜서 숨 쉴 때 협착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비밸브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쁨을 픽하세요.
네, 지금까지 기능 코 성형의 개념, 그리고 주의할 개념, 그리고 기능 코 성형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염이 있다고 요 3가지 수술을 모두 시행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염이 없는데 기능 코 성형 해달라고 이제 악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거나 혹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비염을 진단해 주신 분들이 이제 기능 코 성형을 해서 실비보험 적용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비보험은 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지급 가능한 수술명, 진단 코드, 수술 코드를 결정하고 지급 여부를 보험사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보다는 보험사와 직접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픽TV 홍진명 원장이었습니다.